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본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2017년 우리 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계획을 심의 요청을 하면서 새해의 시정령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 출범 후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의 시정 비전을 마련하고 그동안 이를 시연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은 희망과 성과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백성을 위해 검은고를 연주한다는 뜻의 무인인 탄금의 시정을 화두로 삼고 시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업무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 사업팀을 신설하고 시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으며 각종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에는 많은 변화와 함께 좋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과 2016년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관광도시로서 또 교육도시로서의 여건 마련과 의상을 드높였습니다. 또한 공주, 계실지구 국민안전 교육연구단지 건설과 월성지구 대단위 주거단지와 민간아파트의 건설도 추진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분야에서도 노력한 결과 89개 기업을 유치하여 4,757억 원의 투자와 3,000여 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정책, 지역산업정책 종합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중동 공영주차장 완공, 유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등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2016년 석장리 세계 구석기 축제와 제62회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의 우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공주밤연구소를 설립하여 밤 6차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공주알밤 한우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유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산유통사업단을 출범하여 우리시 농산물의 전국 유통 판매를 지원하고 특히 고만나루쌀을 미주에 최초로 수출하였고 방과 배도 대만, 베트남, 러시아 등 국외로 수출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주 산림휴양마을 개장과 효신공원 조성, 문화예술촌 개촌을 통해 관광 자원을 하고 한옥식축 지원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공주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도시 경관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공주 시민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었던 황새바위에서 교동성당 그리고 사대구고 앞까지 도로 확포장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과 주차장 확충 등 도시 기반 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도 행복나눔 경로당 설치,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제공 등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한 결과 소비자 평가 국가대표 브랜드 복지도시 부문에서 대상을 노인 일자리 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한마음 장학기금을 시재정과 시민 성금을 통해서 대폭 확충하여 혜택을 늘려가고 인재 육성을 통해 특성화 학교 육성 지원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시민대학 운영, 작은 도서관 조성, 충남 최초의 사람책 도서관 출범 등 다양한 문화시책을 추진하고 체육시설을 확충 보강하여 건강한 공주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 소통을 확대하였으며 다양한 홍보로 공주시의 도시 가치와 품격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교통오지 행복택시를 확대하였으며 용기계 임대 서비스 확대, 농업회관 신축 등 도시와 농촌이 모두 행복한 공주를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올해 여러 분야에서 기관 표창 수상과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은 세계 경기의 하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경제 성장 둔화 등 변동 요인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항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원활히 소통하여 지역의 안정적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펼쳐나가고 공약사업의 착실한 이행은 물론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께 약속드린 공약사항은 5개 분야 총 60개 사업으로 LH 월성주택단지 조기 착공과 세계유산 등재 등 6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21개 사업은 조직과 제도 정비 후 매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다소 늦어지고 있는 사업은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고 기간 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우량 기업이 공주에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시장은 공동 물류창고 신축 등 관광시장으로 육성하겠으며 일자리 육성팀을 신설하여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동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구공주 의료원은 이전으로 의한 공동화 우려가 없도록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 사업단을 활력화하여 우리 시 농산물의 유통과 수출을 확대하고 학교급식 정착, 귀농귀촌 적극 추진, 공주 알밤 한우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서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명품 관광 도시로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곳곳에 산재한 우리 시의 관광 자산을 서로 연계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추진으로 공주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 확충하겠으며 이웃 도시민의 공주 관광 활성화와 역사문화 환경 개선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보도 육성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역사와 전통이 잘 어우러진 도시로 면모를 일신시키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숙박시설 개선과 야간 관광 활성화로 머무르는 도시로 관광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63회 백제문화제와 석장리 부석기 축제를 더욱 알찬 축제로 발전시키고 환경성 질환 예방센터 운영 등 공주 산림휴양마을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과 휴식이 있는 도시로도 가꾸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육문화 도시로서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할 교육문화 도시로서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문화예술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평생 학습 도시로서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주 시민대학을 통하여 배움이 행복한 도시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한마음 장학기금을 2018년까지 100억 원으로 확충하여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월성동에 어린이 도서관 등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평생 교육관 설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다 기획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인의 문화 참여와 역량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지원 등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주시의 장기적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공주 세종관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황새바위에서 사대호까지 도로 확포장을 완료하여 시민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시민의 도시 기반 시설 생활 편익을 위해서 서부 지역 하수관광 정비와 도시가스 공급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해오염지구 정비, 방검용 CCTV 확대,
안전문화운동 지속 추진 등 시민의 안전을 꼼꼼히 살피겠으며 농어촌 도로 정비, 주민 불편 사업 해결 등 생활 환경 개선과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통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모두가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내년도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확대 투입할 계획입니다. 출산 장려 및 보유 확대 등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병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동,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 복지 대상별로 행복도가 높은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르신, 여성, 장애인의 일자리 확충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긴급복지를 통하여 위기가정을 해소하겠으며 신축한 보건소를 통해 고품질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 보건소에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설치하는 등 복지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주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시정 각 분야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겠으며 시민과 소통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 0.7%가 증가한 5,56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 4,870억 원, 특별회계 690억 원입니다. 예산 편성은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경상비는 최소화하였고 복지 분야와 지역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내살림의 마음으로 알뜰하게 편성하고자 고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의와 원만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로 많은 2,210억 원의 교부세를 확보 노력하여 재정 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를 비롯한 공직자는 공주시의 미래를 위해 정도를 지키고 화합하며 창의적으로 일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공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제유경이라 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함께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2017년 종유년 닭의 해를 맞이해서 맨 처음 새벽을 울리는 부지런함으로 시정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다가오는 새해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 담당하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담당관 윤홍수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국내 경기는 내수 이북세의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 재정은 내수 이북 경기 이득과 기업 입주에 따라 지방 소득세와 교통기부세는 전년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부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 복지 정책의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2017년도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민선 6기 구약사업의 마무리와 도시계획 도로 개설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으며, 저소득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적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산성 정비, 백사 역사 유적 복원, 원도심 재생 사업 등 관광지역 개발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세계유산 도시 공주 건설에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56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5,522억 원보다 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희개별로 살펴보면 일반에게는 금년보다 70억 원이 증가한 4,870억 원이고, 특별에게는 금년보다 32억 원이 감소한 6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는 2017년도 일반 회계 총 예산 규모 4,87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4,800억 원보다 1.5%가 증가된 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 회계 수입 예산은 총 4,870억 원으로, 이 중 자체 예산은 693억 원으로 총 규모의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711억 원보다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자원은 4,177억 원으로 총 규모의 85.8%를 차지하고, 금년도 당초 예산 4,089억 원보다 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지방기부세가 150억 원, 시군 조정기부금이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국토비 보조금 37억 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40억 원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일반회계 수입 예산은 총 4,870억 원으로서 정책사업비는 3,563억 원, 행정운영 경비는 951억 원, 재무활동비는 233억 원, 예비비는 12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 3,563억 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 3,569억 원보다 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중 국토비 보조사업은 2,300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기초연금에 391억 원, 초중학교 부상급식 지원에 31억 원, 기초생활 생계급여에 130억 원, 또 원도심 재산과 도시재산 선도사업에 51억 원, 그 다음에 올해 관광도시 지원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자체 사업은 1,263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개발 수립 30억 원, 또 모짜리용 인공삭도 지원 11억 원, 함농 장학재단 출연금 20억 원, 그리고 백제문화재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5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902억 원보다 49억 원이 증가했으며, 재무활동비는 23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212억 원보다 2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12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17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그 특별회계로 총 13개로 구성된 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69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722억 원보다 3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3억 원이 증가한 190억 원이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5억 원이 감소한 1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는 11개 사업으로 30억 원이 감소한 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특별회계 세입 세출 주 내역은 유무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입니다. 다음은 그 2017년도 기금운영 기획안입니다. 총 5개의 기금으로 규모는 7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70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금별로는 사회복지기금이 40억 원, 그 다음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3,9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21억 원, 그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이 7억 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첨부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구운영 기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 결산 투표로 인해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구운영 기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과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미료된 안건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11월 30일 제5차 본회의 정회 중에 김동일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철회 요구서가 접수되어 새로 접수한 수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동일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철회 요구권은 공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의 수정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기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연말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렇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3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또 의결하면서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역시나 그런 저희들이 예측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차 추경 예산안에서도 의원들의 10명이 참석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했고 또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회의 협상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이 가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3회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임시의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고자 진행을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으로부터 찬반 토론을 듣고서 갑자기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날고 12시가 좀 지나서 문자 하나 왔습니다. 밤 11시에 속개하겠다고.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5시에 또 속개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11시에 속개한다고 해서 딸을 돌릴 때문에 멀리 출타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5시에 속개를 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당 의원님한테 이런 사정이니까 전 참석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다시 문자가 또 왔는데 그 시간이 3시 8분에 5시에 속개한다는 문자가 왔었고 3시 29분에 다시 11시에 속개하겠다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혀 누구하고 상의 안 된 일방적인 그런 전달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어제 저녁 늦게쯤에는 또 오늘, 그러니까 내일 하겠다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속개하겠다 그런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오늘 아침에 각 언론사에서 올린 그 보도 자료를 보니까 의원들 간에 무슨 양당 간에 아니면 지금 편을 갈라주시는데요. 무슨 서로 간에 어떤 상처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정해가 되고 무슨 충돌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냥 바로 정해할 것 없이 표결에 갔으면 바로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의견 조율을 해서 정해를 했고 11시가 넘도록 또 오늘까지도 왜 정해를 했고 어떤 의견 조율에 대한 그런 의견 개진도 공식적인 개진도 없었습니다. 궁금합니다. 왜 아무 말씀도 없이 이렇게 정해놓고 또 하루를 늦춰서 오늘 속기에서 이 안건을 다루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들리는 말에는 어제 저녁에 몇몇 의원들의 모종에 회동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이런 건 가지고서 후반기 원구성과 자꾸 연계시켜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은 어제 박병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존중해달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2차 정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의원님들께서 우리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심의했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기 10명 의원님들이 다 참석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차 정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나중에 위원장님부터 이의가 없다는 말씀도 듣고 또 저 본회의 해보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그때 처리했어야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타저타 말을 한 말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본회의에서 수장안을 발의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회의 진행상에도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의결한 그 사항입니다. 존중돼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다시 발의해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내일부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될 텐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예산에서도 10분들이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합의안을 도출해 놓으면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또 본회의 협상에서 또 수정안이 올라올 텐데 이런 반복된 예산 심의 바람직한 것입니까? 만약에 임시 의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행태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본회의 내일부터 시작되는 본예산 심의 참석을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사안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현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률 의원의 수정안을 처리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분? 김동률 의원님 발언대 나오시기 예, 김동률 의원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냈고 제가 이제 한 부분들을 처리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처리를 한 거고요.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 다시 제가 수정 발의했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동조합니다. 저희도 가장 좋은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상의해서 처리하면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묻고 싶습니다. 저 위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위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이번 의회에서 의정활동에서 가장 느꼈던 기회는 뭐냐면 저희가 해야 될 중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그리고 선실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밝혀내고 예산 낭비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거에 대해 예산 삭감하는 게 의원들의 가장 큰 권한 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 때 여러분들 아까 박경현 말씀하셨죠. 심도 있는
심도 있는 검토하고 심도 있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 참석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죄송하지만 여기서 삭감조사를 몇 명이나 했습니까?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삭감조사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실 뭐 하랍니까? 아까 박경희 예산결산님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고 싶다고 하셨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컷 하고 2,500만 원 깎을 것 같으면 뭐하라고 우리가 힘들게 15일, 10일씩 예산실 왜 합니까 도대체? 더군다나 무조건 깎는 게 능사라는 게 아닙니다. 다들 과장님들과 답변 다 하시잖아요. 의원님들 한번 양심에 손 놓고 생각하십시오. 다 얘기 답변하셨을 때 이 부분들 무조건 공감했습니다. 속으로. 모르겠으면 제 생각에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해야 될 것 같다. 왜? 이 부분을 삭감을 해야지 예산의 효율성을 느끼고 절감할 수 있다고 느꼈던 부분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구성이 5대5라는 것들이 왜 5대5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다 무산됩니다. 3년째, 4년째 계속 그렇게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진정한 예산 심의입니까? 차라리 다 통과시키십시오. 힘들게 그냥 며칠씩 나와가지고 예산 심의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의의를 묻고 싶습니다. 당리당 이야기를 어제 우리 언론에서 여러 번 쓰셨죠. 당리당 이야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깎아야 될 부분을 깎아야 된다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수정 안 넣은 부분들이 뭐냐면 적어도 의원님들이 삭감조서에 제출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5대5가 나왔으니까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 안 하겠지만 한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배찬식 의원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은 군방수재 같은 경우도 소가 우슬이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를 대놓고는 안 했어도 정말 그때 화를 내셨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찬성하셨잖아요. 박병수 의원님, 어제 예산 심의를 철저하게 하십니까? 하루 종일 안 보시다가 삭감조서 냈을 때 와서 개수정 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원안 통과에 찬성을 하셨겠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뭘 예산 심의를 한 겁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의원의 이야기를 존중해 주십시오. 제가 수정 발의한 게 독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들이 어제 동안 계속 과장님들과 집행관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 과장님들의 답변들이 대부분 저한테 정당하게 얘기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삭감도 낸 게 없습니다. 근데 과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도를 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이번처럼 이렇게 신규 예산이 많이 드는 경우는 볼 줄 못했습니다. 이게 추경입니까? 추경의 원 취지는 저희가 인력을 정리하면서 정말로 저희가 국도비에 대한 어떤 교육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사업했던 거에 대한 예산의 변형이 필요할 때 하는 것들이 추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신규 예산 편성이 한 2%? 아니 20%? 30%만 돼도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90%가 넘는 부분들이 다 신규 예산인데 이걸 어떻게 추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렇게 중요한 신규 예산이면 본 예산이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들을 호소드리려고 나왔던 거예요. 당이단이 학교 아니고 지분상 군분리를 깎은 것도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정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의원님들 거기에 삭감조서에 어떻게 찬반을 투표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정말 중요하게 이거는 정말 깎아야 된다는 것들을 저는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패가려거나 패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지금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을 저는 당리당략 그리고 당의 어떤 입장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봐주시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저도 한번 토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원님들이 이거 깎아야 된다는 얘기를 서로 합의해서 정말 토론해서 이거 깎아야 된다고 한다면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공주시의 발전이고 적어도 집행부에 대한 의회가 견제하고 그를 통해서 공주시가 행복해지는 그리고 또 시정을 견제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정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진짜 당리당략이나 무조건 투표해가지고가 아니라 정말로 의원으로서 어떤 부분이 맞는지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규 의원님 토론해 주시면. 부끄러운 의회의 민낯을 보여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시석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공주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패러디하겠습니다. 이게 의회입니까? 의원 여러분, 이러려고 의원 되셨습니까? 구구절절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면 노벨쓰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왜 그렇게들 사십니까? 진정성 있게 대화 한번 나눠보셨습니까? 선수가 있으면은 투표를 하고 선수가 없으면은 정의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미명 아래 반칙으로 얻은 표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들이대도 되는 겁니까? 한 번 사용하셨으면 두 번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님께서 구구절절 옳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기영 의원님께서도 구구절절 옳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결위원회에서 직계표에 사건조서가 나와 있던 겁니다. 5대5도 있고 2대3도 있고 9대1도 있습니다. 2억짜리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달보가 하나 있습니다. 총 예산이 2억입니다. 1억은 특별교부세, 1억은 10입니다. 9대1로 쉽게 해놓으시고 반납하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감을 갖지 말고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9대1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사감을 갖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고 사감이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번 농한기에 이 신달부가 건설이 안 돼서 그 주위에 내년 농사가 흉년이 되고 피해를 받고 그 보호공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수해가 간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11명의 공주시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의회입니까? 이러려고 의원 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한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기영 의원님.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동일 의원님께서 제 이름을 거명해 주셔서 저는 아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의원님들의 성명을 거론하는 것을 좀 퇴비하고 자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 이름을 거명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해명 아닌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때에 군밤 축제권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갑자기 그런 축제를 한다고 해서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유익해서 저도 아마 삭감부터를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이후로 담당 팀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 제가 우려하고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소 방안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또 우리 공주시가 봄부터 가을까지는 축제가 많은데 겨울 축제가 없어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획되어 있노라는 설명과 함께 부탁 말씀도 두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염려했고 제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서 진행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는 제가 찬성 의견을 썼습니다. 이처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당연히 또 예산 성립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했던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하셨을 때 그 어제 왜 이렇게 11시까지 정리하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 때문에 수정안을 한번 좀 같이 협상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맞고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이럴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의장님, 우리 임시의장님한테 분명히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예산들은 다 조정하자. 저는 분명히 그래서 조정해서 그러면은 그 부분들은 빼고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있다면 빼고 그리고 정말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들도 포함해서 원안 통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나요?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의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이따 얘기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역의 혹시 의원님들의 부분들에 대해서 저기 하시다가 하면 그 부분들을 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부분들까지도 분명히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원한 그냥 우리가 예결해서 나온 그대로 안 하면 안 받겠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해를 왜 했냐고요? 그리고 왜 늦게까지 했냐고요? 여러분들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원한 통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뭐 고명해서 죄송합니다. 박혜영 의원님 고명했다고 하시는데 그냥 이 부분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께서 그 겨울 축제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셨고 그 전에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박혜영 의원님께서 그때 겨울 축제를 반대했던 부분들은 예산에 어떻게 잘 쓰겠다고 했던 것보다 더 그 부분들이 왜 축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어야 되느냐는 부분들을 박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박 의원님께서 소가 웃을 일이라고 제가 얘기한 걸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 축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어떻게 해명이 돼서 그거를 이번에 통과시켰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개인적인 우리 동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왜곡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의장으로서 이번 추경 경정 예산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걱정을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칫 이렇게 보면 시민들 눈에 보면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싸우고 있구나, 당리당략으로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좀 아마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의원들이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시민들의 세금 정말 소중하게 쓰려고 이렇게 힘들게 토론하는구나. 겉으로는 같이 싸우는 모습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염려를 좀 덜어주시고요. 이종훈 의원님 다음에 정의하시고 나서 다른게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까지 모여서 이쪽 즉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시민이 한 사람 아니 본 예산에서 지금 그러게 없어. 시민이 한 사람 없어.